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인권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이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이제 뭐 그동안은 우리가 그럼 어떤 눈으로 봤지?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어, 아동 인권이 아니라, 그럼 아동 인권의 눈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권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또 다른 관점이 뭐가 있지? 뭐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어른 중심의 성인이 위주로 되는 성인의 이득에 훨씬 더 많이 가 있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정책이라든가 제도를 중심으로 놓고 아이들을 거기에 끼워 맞추는 그런 방식들이 있겠죠. 저희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의 인권을 좀 내 안경을 아이들의 인권이라는 안경을 갖고 그런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한번 보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들을 한번 보자, 사건을 한번 보자. 네, 이런 차원으로 저희 이제 강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동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라는 어떤 한 접근 방식을 제가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직업에 있는 분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분들, 그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 지역사회의 주민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그리고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이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이 목적이냐면 아이들 권리를 실현하는 쪽으로 이 목적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아이들이 포함이 된 활동이라면, 적어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활동이나 정책이나 제도라고 했을 적에 그것이 목적 자체가 아이들의 권리를 배제하고 아이들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의 권리를 명목상으로 끼워놓기만 하고 흉내만 내는 그런 것은 아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아이들에 대한 권리 실현이 어떤 단계들이 있는데, 뭐, 처음에 첫 단계는 아이들에 대한 권리 존중이죠. 아이들을 존중하는 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리스펙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이들을 존중하는 것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간다. 아이들의 권리 실현을 위해서 조금 더 내가 뭔가 용기를 내본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에 강력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액션을 하는 거죠. 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내가 나서는 거죠. 깨끗하지 않은 산과 어떤 오염된 공기 그리고 이 정화되지 않는 물들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위협적이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럴 경우에는 아주 강력하게 보호 정책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보호정책이라는 거는 매우 소극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아이들 권리의 실현의 어떤 한 행동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보장이 되는, 실현이 되는 그런 과정까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어떤 기관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이런 원칙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매우 좋죠. 아이들의 권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지금 드린 것처럼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아동 인권을 그 중심에 놓는 거죠. 그러니까 부차적인 걸로 빼는 게 아니라 중심에 아이들의 인권을 놓고서 일을 좀 기획하고 그리고 그 일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인권을 실현할 수 있을까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죠. 뭐 돈을 많이 벌고 예를 들면 정책이 성공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멋지게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이런 것 그런 것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기보다는 아이들의 인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쪽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아이들의 어떤 인권 침해 상황들이 왔을 때 저희가 이제 이 아동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라고 하는 CRB의 상황에서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 현상적이고 표피적이고 아주 이렇게 눈에 확 드러나고 있는 문제의 넘어 매우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이유들이 아이들의 인권 침해에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구나. 근데 그것들을 찾아내고 규명하고 이거를 개선하고 교정하고 이러는 것 쪽으로 그러니까 좀 총체적인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 상황과 이 사건과 문제들을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아동 인권에 기반해서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아동 인권에 기반해서 아동 인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많은 차이를 두고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 아이들을 위한다라는 그 이름으로 접근 방식이 되게 많이 있어요. 자선적이고 구호적인 접근 방식도 있고. 왜냐하면 그것도 또한 아이들을 돕는, 그리고 아이들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어떤 접근 방식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처치나 치료를 중심으로 해서 놓고 하는 접근 방식도 있죠. 이런 접근 방식에서 이 아동 인권의 어떤 그 중심으로 삼는 접근 방식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그 수동적인 보호 대상 또 내지는 어떤 뭐 아동학대라든가 어떤 사건 사고의 그냥 피해자 이런 차원으로 아이들의 존재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사건에서 어, 다소 피해를 얻었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궁극적으로 큰 피해를 얻었는데 피해자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보호받아야 될 권리의 침해자로 보는 거예요. 침해되는 상황.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아이한테는 당연히 보호권이 있는 주체자 그리고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금 권리를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원래부터 갖고 있는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아동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그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관점이에요. 만약에 아이를 수동적인 보호 대상이라든가 시혜 어떤 혜택을 입는 시혜의 수여자로 수여를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건의 희생자나 피해자 쪽으로 아이들을 존재를 이렇게 두게 되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복지 혜택이나 어떤 치료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사람들한테 많은 부분이 결정권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여유가 있고, 뭐 예를 들면 국가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여력이 닿았고, 돈이 좀 어느 정도 있고, 뭐 이럴 때는 치료도 뭐 더 많이 해줄 수도 있고, 그죠? 복지 혜택도 더 많이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칼자루가 어디 쪽에 있냐면 아이들은 보호 대상이고 수동적으로 우리가 어떤 복구해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칼자루가 어른 쪽에 있죠. 어른 쪽에. 아이들 쪽이 아니라. 그런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부터 그 아이한테 고유하게 있는 그 권리가 있다. 그리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이고 권리를 갖고 있는 보유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그런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자기 힘이 있는 존재다. 그리고 자기의 권리가 있는 그 상황을 잘 깨닫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얘네들은 어떤 그 혜택이나 서비스를 수여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담보하지 못한 어른들이나 제도나 국가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주변의 상황이나 사건을 한번 살펴보는 게 매우 필요하죠. 네. 아이들은 수동적인 보호 대상, 피해자가 아니다. 예. 이 아이들은 원래부터 보장받아야 될 그 권리를 갖고 있는, 보유자이고, 주장자이고, 그리고 그런 힘이 있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이제 바닥에 깔고, 저희의 앞에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동 인권을 중심에 놓고 아동 인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기반이라는 게 바닥을 말하는 거래요. 기반이라는 게 터기의 소반반이라는데요. 그래서 이게 흙 아래에 있는 표면의 흙 아래에 있는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기초가 되는 부분 그리고 굉장히 그 바탕이 되는 깔려 있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동 인권을 공부한다 그래서 눈에 확확 띄게 그 현실이 확확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동 인권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아주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문화, 또 우리의 교육, 이런 관습,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 아동 인권이 쭉 밑으로 녹아 들어가는, 그래서 정말 바닥이 아동 인권의 그 관점을 갖고 쭉 생활을 하는, 그죠?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스며드는. 그래서 저희가 저희 3P 아동인권연구소에서 할 때마다 저희가 아동인권에 젖어든다, 아동인권에 스며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동인권 중심의 아동인권 친화적인 이런 용어들을 이제 중간중간 이제 변형해서 쓰는데, 여하튼 이제 이런 생각들입니다. 이 기조가 이런 생각이에요. 아동인권이 바탕이 돼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육 장면을 돌아보고 내 교실에서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돌아보고 내 주변의 미시적인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내가 주변에 진짜 우리 아파트에서 우리 동네에서 만나는 동네 아이들한테 아동인권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아동인권적으로 만난다는 게 어떤 일일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라는 거죠. 아주 뭐 거창하게 얘기하는 에서부터 시작돼서 아주 작은 나의 미시적인 생활 곳곳에서 아동인권의 눈으로 한번 쭉 살펴보자.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이 이제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살아왔던 시대보다는 아동인권이나 인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저희 때만 해도 이 얘기는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던 얘기예요. 금시초문에. 그러니까 제가 애를 낳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학문을 접했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래도 만나는, 어른 세대들, 나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분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이제 깝깝하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깝깝하다. 근데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청자들께서는 아동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세대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윗세대는 이런 생각을 안 가질 확률이 매우 높죠. 예,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대 간의 갭도 있고, 특별히 이거는 개인의 어떤 그 한계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문화, 예, 동양권의 문화, 그리고 우리나라 시대의 문화, 시대적인 어떤 한계,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인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정보와 지식과 이런 어떤 경험들을 많이 갖고 아이들을 이제 돌보는 직업에 가시는 그런 너무 좋은 거죠. 저희 때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여하튼 그래서 인권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 아동 인권의 기반이 돼서 우리가 이제 속속들이 이 주변의 상황을 돌아보고 그런 눈으로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만나자,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동학대의 상황이 전체적으로 아동인권과 위배되는, 아동인권과 완전히 위배되고 정반대의 상황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끊이지 않고 심심치 않게 지금 올라오는 인권 침해 상황의 대표적인 게 지금 아동학대 사건인데,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여전히 지금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대상으로 보냐면, 훈육과 양육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훈육과 양육의 대상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직전 교육에서 현직 선생님이 되기 직전에 또 현직 선생님이 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재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교정해야 될 눈이 뭐냐면, 어떤 시선이냐면 아이들을 자꾸 훈육과 양육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갖고 있는 주체다. 권리 주체자이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한다. 왜? 우리도 그렇게 안 컸고, 네?
우리도 그렇게 안 컸어요. 우리 클 때 우리 부모들이 이런 걸 알았냐? 아니거든요. 우리 시대가 그랬냐? 뭐 그런 시대도 아니었어요. 우리 사회의 문화가 그랬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고 우리가 어른들의 그 교육적인 요구, 교육적인 목표에 따라서 언제든지 교육시키고 훈육시켜서 바꿔낼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냐면 아이들의 목소리를 잘 못 들어요, 우리가. 아이들의 그 필요와 요구에 대해서 둔감하고 어른 중심으로 사고하기 되게 좋고 어른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시스템 안에 아이들을 지금 두기에 매우 좋은 그런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신문에 요 사진이 하나 나왔어요. 언제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그 계셨던 네,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연결식을 하는데 어떤 연결식 장면에서 아마 조가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부르려고 아이들 이렇게 이제 합창단을 불렀나 보죠. 예. 근데 이때 날씨가 한겨울이었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선 지금 그 겉에 파카도 아니고 외투도 아니고 그냥 얇은 그 자켓과 지금 치마도 굉장히 얇아 보이죠? 예. 요거를 입고서는 아이들이 펄펄 진짜 흰눈이 내리는 얼굴 시퍼렇게 돼가지고 지금 아이 요거 보세요. 예. 입술 시퍼렇게 돼가지고 목도리도 없어 목이 커해가지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장면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영상 시청하시고 인권에 대해서, 아동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좀 가지게 되면 이런 사진이나 장면들이 턱턱 걸리죠. 예, 불편한 마음이 확 듭니다. 불편하셔야지 돼요. 예. 이런 걸 보면, 이거 뭐지? 2015년이니까 좀 많이 됐잖아요. 몇 년 됐어요. 몇 년 전이니까, 어, 설마 이제, 아직도 그러겠어. 그러죠?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아직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제 이거는 또 외국의 그 영국에 있는 텔레그라프라는 그 잡지죠. 온라인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실린 걸 제가 이제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의 해양 청소년 뭐 얘네들은 뭐죠? 보니까 이제 중학생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이제 간혹 이렇게 하면서 물 사고도 나고 안전사고도 나고 막 애들이 죽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도 끊어지지가 않죠. 예, 끊어지지가 않는데 얘네들은 뭐 그 더 어린 애들이에요. 보니까 초등학교 한 제가 보니까 한 3, 4학년 정도 된 아이들 같아요. 그죠? 예, 이 아이들이 이 진흙이 범벅이 된 갯벌 그 바닷가에서 이게 무슨 해양 훈련단인가 봐요. 예, 극기 훈련 이런 거죠. 이게 몸을 단련을 시키는 그 과정에서 막 그 있는 장면이 이제 비자루라고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이제 그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또 얘기를 드리는데 예, 얘기를 드리는데 약간 그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미자르가 무슨 뜻인가? 뭐 약간 괴상망측하다, 기기묘묘하다, 뭐 약간 뭐라 하죠? 이렇게 하여튼 괴상망측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어,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뜻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제 타이틀을 갖고 이게 소개가 됐어요. 외국 신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특히나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권리 협약, 유엔에서 만든 아동권리 협약에 거의 이제 주창자이나 다름이 없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그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 있고 합의가 되어 있는 나라인데 여기서 그런 국가 그런 나라에서는 그런 사회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장면이라는 거죠. 이런 장면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아이들을 그 신체를 단련을 시켜서 정신을 단련을 시켜서 우리 어른들이 아니면 그 부모님이 아니면 선생님이 원하는 어떤 목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한쪽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때요? 굉장히 심각한 아동 학대죠. 예, 이거를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럼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또 이제 그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들이 이런 걸 또 원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금 2021년도에도 또 한 건이 뭐예요? 청학동인가요? 이렇게 대안학교 기숙학교들이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기숙학교로 보내서 거기서 뭐 제대로 된 예의범절과 뭐 이런 가지를 가르쳤으면 하는 기대로 보냈는데 거기서 나온 엽기적인 또래 간의 폭력과 또 거기에 이제 그 교사진, 훈장이라고 하죠.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한 체벌과 폭행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바로 이제 2021년 상황에서도 이제 벌어진 걸 보면 저희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사진 하나 나오면 우리가 이제 이 사진의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때요? 응? 그죠? 여기 사진도 그렇고 요 사진도 그렇고 우리가 이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욕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제가 특히나 이제 강사로서 인권 강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욕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우리가 그 면면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중에 하나이고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그 이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또 하겠습니다. 이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이거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게 노키즈 존이죠. 노키즈 존. 어, 그 코로나 이전의 경우에는 이런 그 상황이 조금 더 우리한테 이제 더 심각하게 나왔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어떤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그 식당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이제 이게 그 수면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전에 상황에서는 얘는 지금 PC방인데 PC방에서조차도 초딩 출입 금지, 중고생 떠들면 퇴장, 뭐 떠들면 퇴장, 뭐 이거는 운영 방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출입을 금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초등학생까지의 어린 입장을 제한하는 제가 이제 두 가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뭐냐면 초등학생까지 어린이 입장을 제한한다. 식당 많은 레스토랑에서 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생까지의 어린이는 뭐예요? 영유아는 물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밥 한번 먹으려고 해도 눈치가 보이고 노키즈존의 그 팻말을 보고 있는 곳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앞서서 이거하고 감도가 차이가 있죠. 이런 사람들 다 있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랬다가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인권교육을 좀 많이 했는데 일반인들이요. 특히 아이를 안 갖고 있는 일반 대학생들과 그 교사가 되기 이전에 직전 교육을 제가 가잖아요. 그럼 일반인들 중심으로, 대학생과 일반인들 중심으로 다른 거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불편하거나 그래 맞아 아동학대 하지 말아야지 막 이래요. 다 동의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 경험상 제일 뜨거운 경론을 벌이는 그 이슈가 이 노키즈존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노키즈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제소가 돼서 인권위원회,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가 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연령차별이다. 그러니까 성차별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성차별이라든가 장애인 차별이라든가 예를 들면 고용차별이라든가 이런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연령차별이다라는 용어를 쓰면서 노키즈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단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정서에서는 제가 이제 토론을 같이 해보면 조별 토론을 이렇게 막 나누잖아요. 아주 팽팽해요. 매우 팽팽해요. 예, 영업하고 있는 사람의 내가 지금 식당 주인이 아닌데도 토론하는 분들이 식당 주인이랑 똑같은 그리고 그 옆에서 피해를 본 경험들 그리고 들었던 경험들을 한두 가지씩을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이 출입금지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찬성파가 굉장히 많아요. 노키즈존 찬성파.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아동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활 속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저기 멀리서 뭐 누가 잘못됐고 얘기하기는 매우 쉽지만 내 생활을 피해를 보고 내 권리가 침해된다. 근데 그것이 앞서서 얘기했듯이 아이들의 권리와 내 권리가 충돌했을 적에 누가 지금 이 권리에 대해서 권한을 포기를 해야 되냐.
인제 이런 고민할 때 '나는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로키주조는 대표적으로 인제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는 이슈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예.